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울진군이 산불 피해 주택 철거와 폐기물 처리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철거 작업은 북면 신화 1위부터 지역별로 구역을 나눠 진행되며 폐기물은 피해 조사에서 발생량을 산정해 처리할 계획입니다. 철거 대상은 전파된 주택 252동을 포함한 약 290동의 시설물입니다. 울진군이 산불로 피해를 본 송이 농가의 지원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오늘까지 피해 신고를 받습니다. 신고 접수는 최근 4년간 산림조합 송이 생산량 증명서와 송이 거래 내역 등의 자료를 울진군 산림조합 임산물 유통센터에 제출하면 됩니다. 포항 112로 촉발 지진 범시민 대책위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포항 지진 촉발 책임자 처벌과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을 요구했습니다. 국책사업인 지열발전 개발 과정에 발생한 규모 5.4의 지진으로 포항 시민들은 막대한 피해를 겪었지만 진상조사는 미흡하고 관계자 수사는 진행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넥스지오 컨소시엄에 대한 고발 사건도 3년째 진행 중이며 감독기관인 산업통상자원부는 공식 사과조차 하지 않고 있다며 관련 책임자를 하루빨리 처벌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또 지진 피해 지역 활성화를 위해 포항의 포스텍 연구중심 의과대학 신설, 동해안 횡단대교, 국가방재교육공원 등을 조속히 추진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최정호 포스코그룹 회장이 어제 포항 방문 일정이 갑자기 취소되면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최정호 회장은 당초 어제 포항에서 열릴 포스코케미칼 양극재 공장 착공식에 참석하고 이강덕 포항시장도 만나 포스코홀딩스 이전과 관련된 언급을 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포항 방문이 갑자기 취소되면서 최 회장이 포스코홀딩스의 확실한 이전을 약속할 것으로 기대했던 포항 지역 시민단체들은 크게 실망했습니다. 특히 포스코홀딩스 포항 이전 합의서에 최정호 회장이 직접 서명하지 않아 법적 효력이 없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고 주주 설득 등으로 앞으로도 풀어야 할 과제도 많아 최정호 회장이 포스코홀딩스 포항 이전에 대해 명확한 약속과 대답을 내놔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포스코홀딩스의 본점 소재지가 포항에서 서울로 변경되면서 지역 상장사 시가총액이 30% 가까이 줄었습니다. 한국거래소 대구사무소에 따르면 지난 3월 대구 경북 상장법인 112개사의 시가총액은 55조 855억 원으로 한 달 전보다 28.07%, 금액으로는 21조 4,939억 원이 감소했습니다. 지역 상장사 시가총액 31.68%를 차지하는 포스코홀딩스는 지난 3월 2일 이사회를 통해 본점 소재지를 포항에서 서울로 변경했습니다. 포항 여성회는 어제 김정재 국민의힘 경북도당 위원장 사무실 앞에서 여성가족부 폐지 반대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윤석열 당선인과 국민의힘은 대선 기간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을 통해 세대별, 성별 갈등을 조장해왔다고 비판했습니다. 이 때문에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을 지금 당장 철회하고 새 정부가 성평등 추진을 위해 적극적인 대책 수립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꿀벌이 사라지면 머지않아 인류도 멸종할 거란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꿀벌이 생태계에서 큰 역할을 한다는 얘긴데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월동하던 수십억 마리의 꿀벌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양봉 농가가 전국에서 가장 많은 경북에서만 15억 마리의 꿀벌이 사라져 농민들이 큰 충격에 휩싸였는데요. 오늘은 꿀벌 집단 실종 사태와 원인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서성원 기자의 보도부터 보겠습니다. 경북 성주군 금수면의 양봉 농장. 농장 주인 전용훈 씨는 지난 1월 하순 꿀벌이 겨울을 잘 났는지 벌통을 열었다가 두 눈을 의심해야 했습니다. 벌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벌집을 짓는 나무인 소비만 덩그러니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황급히 벌통 800개를 확인하니 600개가 이 모양이었습니다. 죽어 있으면은 무슨 병이라고 이래 생각할 수도 있는데 죽어 있는 벌도 없이 없어져 버리니까 그게 그만 너무 궁금한 게라요. 벌면이 한 40년 됐지만도 저도 황당하지 이런 거 처음 느껴봤으니까. 변덕스런 날씨에 지난 2년간 양봉 농사가 흉작이었던 터라 충격은 더욱 큽니다.
답답하고 말고요. 말도 마지 뭐 답답한 거는. 그러다 누구한테 가서 뭐 내 벌리게 죽었다 뭐 사실 말도 마합니다. 창피해가지고. 피해는 전시만의 일이 아닙니다. 전국에서 양봉 농가가 가장 많은 경북은 7만여 개의 벌통이 피해를 봤습니다. 전남, 전북 다음으로 피해가 큽니다. 30군 이상 사육 요거를 이제 꿀벌 농가로 보고요. 네. 축산 농가로 보고 그 50% 이상 피해 농가를 해가지고 이제 965에 75,700군. 양봉협회는 지난해 가을부터 지난달 초 사이 전국에서 41만 개의 벌통이 피해를 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림잡아 80억 마리의 꿀벌이 사라진 셈입니다. 변덕스러운 날씨로 꿀 생산량 급감에 시달려온 양봉 농가들은 망연자실일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꿀벌 집단 실종 사태는 올해 과일 농사에 2차 피해를 줄 것으로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치솟는 농자재 값의 고질적인 인력난으로 가뜩이나 힘든 농민들에게 시련이 겹쳤습니다. MBC 뉴스 서승원입니다. 그러면 늘 우리 곁에 있을 것만 같았던 꿀벌이 왜 사라진 걸까요? 여러 가지 원인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그 중심에는 기후변화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현재 상황을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는데요. 대책을 내놓지 않으면 농업의 위기에서 더 나아가 인류의 위기를 맞을 거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한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꿀벌이 사라진 표면적인 원인은 병해충입니다. 농촌진흥청이 지난 1, 2월 전국 99개 양봉 농가를 조사했더니 대부분의 피해 농가에서 진드기의 일종인 응애가 발견됐습니다. 약재에 내성이 생겨 더 많은 약재를 쓰다 보니 꿀벌 발육에도 악영향을 줬습니다. 9, 10월 달에 월동을 할 수 있는 어린 일벌들이 많이 태어나야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요인들 때문에 많이 태어나지 못했고 실제 새로 태어난 어린 일벌들도 지금 그 볼통에 이제 계속 남아있는 응애한테 가해를 받아서 근본 원인은 이상 기후입니다. 겨울에 뜬금없이 기온이 올라가자 착각한 벌들이 밖으로 나왔다가 죽었다는 겁니다. 월동 들어가면 곰처럼 뭉쳐 있어야 되는데 3-4달 살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따뜻하면 이 뭉쳐 있는 공 모양이 풀리게 되면 여왕벌이 산란을 하기 시작합니다. 봄인 줄 알고. 그래서 일벌들은 밖에 나가서 산란을 하니까 이제 밖에 나가서 꽃에 있는 화분이나 이런 걸 가져와야 돼요. 2, 3월에는 따뜻하다가 5, 6월에 뜬금없는 저온 현상이 나타나면서 꿀 생산량이 크게 준 것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꿀벌이 복합 영양분인 벌꿀을 제대로 먹지 못해 쇠약해진 상태에서 병해충과 싸워야 했다는 얘기입니다. 꽃가루와 벌꿀이 충분히 제대로 공급이 되지 않으면 질병 저항성이 약해질 수가 있어요. 경상북도는 이번 사태로 피해를 본 농가 지원과 질병 저항성 우수벌 보급 같은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일단 꿀벌군을 입식하는 비를 저희가 드리고 가시응애가 여전히 많다고 보고 면역 강화제를 저희 드리는 걸로 하고. 문제는 꿀벌의 위기로만 그치지 않고 생태계 전반에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는 겁니다. 벌꿀이 없어진다 이렇게만 볼 수 있는 게 아니고 이 화분매개를 통해서 식물이 생산해내는 생태계 기능에 큰 영향을 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꿀벌 군집 붕괴는 미국에서는 이미 2006년에 이슈가 됐고 유럽에서는 생태계 파수꾼의 역할로 도시 양봉을 권장한 지 오래입니다. 아주 자그마한 자투리 땅에도 꽃을 심는데 이 꽃들이 결국은 화분매개자들에게 먹이를 제공하고 공간을 제공하고 휴식처를 제공해 줌으로써 여기서 부양되는 화분매개자들이 이 더 큰 생태계에서 더 큰 기여를 할 수 있는. 전문가들은 꿀벌이 실종되는 환경을 방치한다면 농업의 위기, 나아가 인류도 위기를 맞을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태현입니다. 포항 연암지구에 조성 중인 해상 스카이워크가 오는 13일 준공돼 시민들에게 공개됩니다. 연암지구 스카이워크는 해상에 바닥이 투명한 특수 유리로 제작된 다리로 바다 위를 걸어다니면서 체험하는 시설입니다.
평균 높이는 7m, 총 길이는 463m로 전국에서 가장 긴 해상 스카이워크로 구조물에 올라서면 포항 영일만을 한눈에 조망할 수 있어 새로운 관광 명소로 기대됩니다. 어제 0시 기준 경북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1,312명이 발생했고 사망자는 36명이 늘어 누적 918명입니다. 시군별로는 포항 2,672명, 경주 909명, 울진 221명, 영덕 128명, 울릉 14명입니다. 중증 환자 전담 치료 병상 가동률은 48.2%로 재택 치료 중인 확진자는 6만 5천여 명입니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광역단체장 경선 신청을 받은 결과 경북지사 선거에는 현 이철우 지사가 혼자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철우 지사가 별다른 결격 사유가 없으면 오는 12일 경선 후보자 결정 때 단수 추천 지역으로 단독 공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구시장에는 홍준표, 김재원, 유영하, 이진숙, 정상환, 권용범, 김점수, 김형기 등 8명이 신청해 치열한 공천 경쟁을 예고했습니다. 경상북도는 코로나19 피해를 줄이기 위한 지방세 감면 정책을 확대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설치된 지 1년 이상 된 선별진료소 임시 건축물의 취득세와 지역자원시설세는 올해 처음으로 감면됩니다. 그리고 생계형 자동차 취득세는 작년에 이어 1톤 이하 화물차 등을 구입할 경우 취득세를 최대 100만 원까지 면제해줍니다. 또한 소상공인을 위해 임대료를 인하한 착한 임대인의 지방세 감면 조치도 연장합니다. 경북도의회 김희수 의원이 발의한 경상북도 한부모 가족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임시회에서 통과됐습니다. 개정안은 보호 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한부모 가족 지원 사업의 확장과 한부모 가족 사업 민간단체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경북의 경우 한부모 가족 지원센터가 일부 역할만 건강가정지원센터에 위임하고 있어 체계적인 사업의 지원 확대가 필요해 조례 개정이 추진됐습니다. 지난 7일 저녁 7시 15분쯤 울릉군 울릉읍 도동리의 한 식당에서 불이 나 1시간여 만에 꺼졌습니다. 식당에 있던 손님 등 10여 명이 대피해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식당 천장과 집기 등이 불에 타 소방서 주산 5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소방당국은 환풍시설에 이상이 생겨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1시간 뒤인 8시쯤에는 경주시 외동읍의 한 윤활유 제조 공장에서 불이 나 600여만 원의 재산 피해를 내고 5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첫 내각 인선 작업이 진행 중인 가운데 상주 문경 이미자 국회의원이 환경부 장관 후보자로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임 의원은 현재 인수위원회 사회복지분과 간사로 활약 중이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로도 일했으며 여성 장관 후보라는 점에서도 유리하게 작용할 거라고 추측됩니다.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는 기재부 1차관, 국무조정실장을 지낸 인수위 기획조정분과 간사인 대구 달성 추경호 국회의원 내정설이 돌고 있습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측은 다음 주까지 새 정부의 내각 인사를 마칠 계획입니다. 대구시는 어제 대통령 인수위원회를 방문해 급격한 미분양 증가 등 대구시의 주택시장 현황을 설명하고 조정 대상 지역 해제를 요청했습니다. 현행 조정 대상 지역 지정과 해제 기준을 정비하고 주택정책 권한을 지자체에 위임해 지역 특성에 맞는 탄력적 주택 정책 운영이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을 건의했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